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 개천에서 용재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요즘 한창 바쁘신 우리 박순혁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금융 선진화를 이끌고 있는 잔다르크. 잔다르크 표현 좋습니다. 네, 네, 박순혁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 주제를 좀 제가 두 가지로 좀 크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요즘 한창 공매도 관련돼서 많은 활동을 이제 또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좀 공매도 좀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셀 기업들의 투자 철회, 그 다음에 전기차 성장률 둔화 등 요인을 가지고 2차 전지 업종이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작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다 기본적으로 보면 가짜 뉴스고, 이제 뒤에 얘기한 이제 공매도하고 다 관련돼 있는 거죠. 이제 공매도 특권 카르텔하고 관련돼 있는 거고, 공매도 특권 카르텔하고 연결돼 있는 이제 뭐 3프로 TV부터 시작해서 이제 각종 증권사들, 이제 그 다음에 증권 관련 언론들 이제 같이 일치 단합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안 좋은 뉴스들을 이제 그 만들어내는 이제 뭐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2035년도 무렵에 되면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내연기관차를 못 팔게 되는 이제 그거는 지금 확정돼 있는 거니까 전혀 이제 달라진 게 없고요. 다만 이제 이 전기차로 전환하는 이 와중에 중간중간에 뭐 좀 속도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좀 빨라질 수도 있고 23년에 조금 덜 팔렸다고 하면 24년에 더 팔릴 거고, 뭐 23년, 24년에 덜 팔리면 25년에 더 팔릴 거고, 이제 가야 될 방향은 사실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거는 마치 이제 조삼보사와 이제 같은 이제 뭐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건 하나도 없고요.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뭐 GM, 포드 쪽에서 이제 투자를 처리하고 줄이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디테일 들어보면은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포드는 조금 이제 늦춰진 거긴 하고, GM은 뭐 배터리 생산 일정 자체를 늦추는 건 아니고, 지금 GM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년 11월 달에 팩토리 제로라는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을 이제 처음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원래 계획이면은 이제 24년도에 이제 두 번째 공장을 이제 완공할 예정이었는데, 첫 번째 공장 짓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오기로 했던 신차 모델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일정이 조금씩 수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6개월, 1년 정도. 대표적으로 이제 실버라도 픽업 트럭이나 뭐 쉐보레 이코녹스 같은 거, 캐딜락 리릭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올해 원래 다 출시될 예정이었는데, 내부적으로 이제 전기차 만드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GM이.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가 이제 생각만큼 수율이 빨리빨리 안 잡히기 때문에 21년 말에 이제 얼티엄 셀즈 1공장이 지금 완공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100% 돌아가지 않아요. 한 75% 정도 지금 돌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또 4, 4분기에는 이제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정들 때문에 이제 한 1년 정도 GM 같은 경우는 이제 수년돼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근데 그 사이에 보면 지금 토요타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전기차 속도가 되게 좀 늦었던 회사인데, 그거는 손자죠. 그러니까 이제 창업자의 손주가 그 이제 토요타를 계속해서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 토요타 아키오 회장이 내연기관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아서 못 버려서 전기차 전환하는 거 계속 늦추다가 회사 내부에서 이거는 이렇게 가서는 우리 토요타의 앞날이 불투명하겠다 싶어서 이제 토요타 아키오 회장 쫓아냈어요. 쫓아내고 이제 새로 들어온 임원진이 이제 전기차 그동안 늦었던 거 빨리 속도 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토요타는 오히려 11조 원 정도 미국에 투자하는 거를 더 일정을 당겼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이제 LG엔솔 배터리 쓰는 겁니다. 근데 그런 뉴스는 안 나오고 전혀 그냥 앞에 이제 포드하고 GM 이런 것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확대해서 해석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다 같이 언론 작업을 하고 있는 게, 결국은 공매도 쪽 애들이 2차 전지 쪽에 이제 공매도 포지션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그래서 그 이해관계하고 이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근에 그 유안타 쪽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이제 에코프로에서 8천억, 에코프로 BM에서 8천억 해서 두 개 합쳐서 1조 6천억 됐다는 거거든요. 그 공매도 애들이 이제 총 어마어마하게 하나요. 터진 게 8천억 터졌으니까 얼마나 많이 갖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기 그 걔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보니까 그런 형태의 이제 노이즈가 많이 나오는 거다 하는 거를 좀 이제 가려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옥석을 잘 가리고 판단은 잘 결국은 해야 되는 문제네요.
이제 곧 이제 미국 대선이 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하는 얘기가 트럼프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다시 한번 재선에 성공을 해서 이제 대통령이 되게 된다 그런다면 2차 전지 관련된 업계에 좀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것도 그 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게 이제 원래 기사는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 나온 기사인데 그거를 이제 유스원이 통신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연합통신은 다들 연합뉴스통신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민연통신사로 이제 뉴스원, 뉴시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 뉴스원이 한 2등 정도 돼요. 그럼 이제 통신사에서 과거부터 보면은 그 외신을 번역해서 기사하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들 이해관계를 이제 얹어가지고 제목을 뽑는 이런 장사들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요번에 뉴스원발 나왔던 기사가 바로 그 케이스고요. 그게 보면은 트럼프 그 캠프 이제 고위 관계자 만나갖고 이제 인터뷰한 내용인데 72조 원이나 2차 전지 투자해놨는데 어떡하냐 뭐 이런 기사 나서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그 제목만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트럼프 당선되면 진짜 큰일 났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원문이나 그 다음에 이제 번역돼서 나온 기사도 그 안에 이제 실제로 내용을 보면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그 고위 관계자가 한 얘기가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특히 트럼프는 과거부터 풍력은 되게 경멸했던 사람이에요. 풍력은 바람이 불고 안 불고 따라갖고 에너지가 생겼다 안 생겼다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되게 약하고 그 다음에 그 풍력 터빈 때문에 새가 죽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혐오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풍력 없애고 태양광 없애고.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정치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걔들이 왜 그렇게 자꾸 얘기하냐면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공화당의 돈줄이 텍사스에 그 이제 석유 개발하는 예, 그런 회사들이 원래 공화당의 오래된 전주들입니다. 전주들이거든요. 걔들 입장에서는 풍력 태양광도 안 하고 그 석유에 속 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에 비해 갖고 이제 전기차 쪽 뭐 배터리 마찬가지는 이제 지금 GM하고 포드 같은 경우에서 되게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고 관련해서 걔들이 공장 짓고 있고 이제 어차피 내연차에서는 이제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가 독 3사를 이길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근데 이제 전기차는 또 이게 완전 다른 거니까 그래서 뭐 GM이나 포드 입장에서 보더라도 전기차는 자기들은 이제 방향을 잡은 거고 그 다음에 돈은 다 이미 투자돼서 공장 짓고 있는데 그거를 돌릴 이제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뭘 걱정하셔야 되냐 하면 CS 윈드나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거 걱정이 돼요.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면 재생 관련된 예, 신재생 쪽이 예. 그거는 타겟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위 그 관계자 쪽 이제 인터뷰도 사실은 그 내용이었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한병화 그 의원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그 트럼프 당선되고 나면은 2차 전지 쪽에 되게 큰 타격을 입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말을 바꿉니다. 트럼프가 당선돼도 IRA 규정 뭐 이런 거 폐지되고 한 일 없을 거다 하고 말을 180도 바꾸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병화가 주로 밀던 주식이 CS윈드 하나솔루션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갖고 이제 특정 종목의 이제 매도 추천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니까 그러면서 해석 자체를 완전히 바꾸니까 신뢰도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증권사들이. 예, 오늘 안 그래도 이제 아침에 제가 3% 봤는데 제가 경악할 만한 진짜 와, 이 인간들은 진짜 신중 반매에다가 그 다음에 야, 2차 전지 어떻게든 떨어뜨려 갖고 그 공매도 카르텔하고 진짜 심하게 짬짬이가 돼 있구나 싶은 게 어제 그 한국경제에서 이제 단독 기사가 났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GM하고 LG하고 얼티엄셀즈 짓고 있는 거 그게 이제 미국 AMPC에서 보조금을 받거든요. 세액공제를 올해 거의 한 1조 가까이 받을 것 같습니다. 올해만 앞으로 총 한 20조 정도 총 받게 된다는 건데 그거를 요번에 이제 GM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받은 거 우리 배당하게 현찰로 좀 달라 그랬거든요. 85%는 현찰 주면 우리 그 현찰 받아갖고 우리 배당하겠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를 한국경제도 그렇고 3%도 그렇고 이상하게 이렇게 꼬아갖고 그 보조금 주는 거 85% GM이 달라라고 얘기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실이네요. 완전 다른 사실이죠. 100% 다른 사실이죠. 가짜 뉴스를 그렇게 퍼뜨리고 그거 딱 퍼뜨리고 아침에 그 공매도 애들이 2차 전지 막 때리더라고. 지금 이제 신한증권, 한투증권 제일 좀 문제가 많은 예. 신한증권 오늘 그 2차 전지 주요 창구들 보면 다 신한증권 매도예요. 아이고 증거가 뻔히 있는데 자꾸 아니 신한증권이 공매도 앞잡이라고 하니까 그 저기 각독이 이런 사람들이 그 자기 이제 신한증권 지점장이니까 아니 뭐 우리 한 해 뭐 저기 공매도 저 수수료 1년에 다 모아봐야 뭐 20억 30억밖에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뭐 우리가 공매도 앞잡이 노릇을 사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니 지금 어민이 다 그 저기 증거가 다 나오잖아요. 그 주식 매일 매매하는 사람들 2차전지 주가 떨릴 때만 보면은 맨날 매도 상위 창구 신한증권인데 신한증권이 업계에서 1, 2등 하는 회사도 아니잖아요. 원래 같으면은 정상적이면 키움이 항상 그렇죠. 1등이고, 맞습니다. 예, 항상 그다음에 그 매수 창고, 매도 창고 보면 1등이 키움이고, 키움이죠. 예, 네. 그다음에 뭐 2등이면 뭐 미래에셋이 그렇죠. 이런 거 나올 네. 거 아니에요. 신한은 5등 안에 잘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2차전지 매도는 맨날 신한증권 1등인데, 아니, 그럼 그래 놓고 자기들은 뭐 아무 이해관계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니, 아, 진짜 나쁜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데이터하고 좀 많이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요. 예. 다음 질문 좀 하나 예, 드리겠습니다. 예. 24년도 컨센서스 하향 조정, 이에 따른 목표가 하향 조정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 작가님께서는 좀 25년 컨센 기준으로 해서 에코프로 적정 주가를 704만 원이라고 밝혀졌는데 여전히 동일하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아, 704만 원은 아마 제가 그때 네. 처음 할 때 이제 대충 계산했던 거 같고요. 네. 그 최근에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 클래스라는 이제 네. 요강제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네. 정밀 계산해가지고 이제 그때 544만 원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 704만 원은 아니고. 지금도 이제 적정 주가 가치는 예. 작가님께서 생각했을 때 500만 원 정도. 예.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변해편이긴 한데 그냥 궁금해서 요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하고 나서 저는 이제 얼핏 들기로는 시가총액이 한 10조 원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저도 봤었거든요. 영상을 뭐 그렇게 지금도 생각을 하고 거의 다 왔잖아요 지금 10조. 예, 10조 왔어요. 와갖고 네. 그때 이제 네. 상장하는 당일날 되게 싸게 거래되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도 안 되겠어. 제가 그 마침 그날 제가 이제 에코프로 그 채권 부위라고 이데일리에서 하는 이제 프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제가 밸류에이션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제 그 방송 찍으려고 내가 밸류에이션 한번 해보니까 26년 적정 주가가 한 38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5만 원 밑에서 막 거래되길래 너무 싼 가격이. 예, 아침에 제가 한 2천만 원치 샀죠. 49,600원에. 좀 재미 좀 보시겠는데요. 그 재미 보고 네. 그다음에 그때 방송할 때 제가 이제 한 12만 7천 원 정도 밑에서 가격에서는 사서 장기간 갖고 갈 만하다라고 제가 얘기했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13만 원 정도 가격이면은 한 대충 시가총액 10조 원이에요. 예, 그다음에 제가 제 느낌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이제 에코프로 BM의 시총이 한 30%에서 한 40% 정도가 저는 적정선이라고 보거든요. 머티리얼즈가.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양극재 만들 때 그 이제 그 원가 상에서 이제 한 70%가 제로비인데 그 70% 중에서 이제 30%가 전구체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 BM이 50조 원 매출한다 하면은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기본 15조 원 깔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30에서 한 40% 정도는 받아도 적정하지 않겠나. 근데 이제 요번 요 가격이면은 딱 에코프로 BM 시총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 420주 갖고 있다가 이제 220주 팔아갖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G화학 우선주, 포스코홀딩스로 갈아탔습니다. 200주는 그냥 기념으로 남겨두고요. 골드만삭스는 2025년도까지 배터리 가격이 40%가량 하락하며 현재의 내연기관차와 가격적인 차이가 사라지고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배터리 사업이 이제 광물 가격하고 많이 연동되는 사업이니까 리튬이 제일 중요한데 리튬은 계속 쇼티지예요. 올해만 좀 이제 뭐랄까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거는 올해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났던 거는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의 수급이 깨져서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이 작년 같은 경우가 아마 거의 한 80% 성장했고요. 그 전에는 뭐 150%인가 뭐 이렇게 120%인가 이렇게 성장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거의 한 10%, 20%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중국에서 올해도 적어도 40, 50% 성장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리튬도 개발해 놓고 다 이제 배터리도 다 만들어 놓고 다 준비를 해 놨는데 올해 들어서 중국 전기차 시장, 그 다음에 중국 배터리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리튬 가격도 같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일이 사실 있었던 거고요. 근데 내년부터는 그 중국이 수요가 빠져나갈 부분을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대신 메꿔줄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특히 4사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 전미 자동차 노조에서 이제 파업도 하고 이래서 그래서 조금 이제 4사분기는 그런 영향도 있고 해서 그래서 더 안 나간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내년 1사분기로 다 이연돼 갖고 내년 1사분기는 또 미국 쪽에서는 호재가 뭐가 있냐면 우리는 지금 전기차 살 때 가격을 깎아서 사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그건 어떻게 했냐면 제 가격 주고 사고 그러니까 5천만 원 주고 사고 그러면 1천만 원 보조금 언제 주냐면은 그 다음에 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하면 세액 공제예요. 거기서 까주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똑같은
지금 1,000만 원 받는데 그렇죠. 당장 살 때 1,000만 원 깎아주는 그렇죠. 거하고 1년 지나서 세금 깎아주는 거하고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네. 돼 있었는데 네네. 내년 1월 1일부터는 바뀝니다. 미국도 바뀝니까? 미국도 미처럼 살 때 그냥 바로 예. 보조금을 주는구나. 보조금을 주는 걸로. 그러면 훨씬 더 구매 욕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당장 깎아준다는데. 그러니까 4, 4분기 살 사람들이 안 사고 네. 지금 미국에서 다 대기 타고 있는 기다리고 거예요. 있죠. 기다리고 그렇죠. 있고. 저랑도 그러겠는데. 그래. 그러니까 내년 1, 4분기 되면 미국 네. 시장이 전기차 폭발적으로 팔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한국 배터리도 많이 팔리고 그 다음에 뭐 리튬 가격도 그렇게 되면 다시 올라가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좀 돌아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그런 그 스케줄 때문에 아까 네. 말씀드렸던 이제 GM이 그 신차 모델도 원래 올해 하반기 나오기로 돼 있었던 거 네. 이제 세브르 실버라도 그 픽업 트럭이나 이코녹스나 그 다음에 캐딜락 리릭 같은 것도 다 내년에 연기됐단 말입니다. 출시 자체를 내년 출시하면 잘 내년에 이제 모르겠어요.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다들 움직이고 있는 모습.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런 얘기들을 이제 LG 엔솔이 실적 발표할 때 3, 4분기 실적 되게 좋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공매도 포지션이 워낙 많으니까 네. 그거를 이제 걔들이 막 부풀려 갖고 이제 공포 마케팅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배터리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수요 둔화 원인보다 공급 증가 원인이 크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이 있는데 예. 네,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진 않고요. 결국은 리튬 가격에 따라서 이제 달려 있는 거고 리튬이 얼마나 많이 리튬 광산이나 이제 연모나 이런 게 개발돼서 이제 시장에 쏟아져 나오느냐 하는 이제 그 문제가 결국 배터리 가격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광산은 개발하는데 4년이 걸리고요. 네. 연모는 8년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내년 내후년 뭐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광산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금양이 제 전 직장 금양에서 네. 이제 그 리튬 개발 사업을 네. 이제 몽골도 하고 지금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에서 제가 전문가거든요. 수요 공급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보면 쇼티지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리튬 가격이 다시 올라갈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올해 3, 4분기 특히 약했던 3, 4분기부터 특히 약했던 이유가 그 이제 리튬 가격 떨어지면서 에코프로, 에코프로빈 같은 거 이제 실적 급락한 이제 이런 것도 많이 작용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내년에는 다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금 수요가 증가해도 그때가 되면 가격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좀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가격 변동성은 광물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요. 가격이 오르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반도체 담당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케이스인데 반도체 가격이 이제 하락할 때는 거의 5분 1토막도 나고 10분 1토막도 나요. 그렇죠. 상승할 때는 5배, 10배도 올라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디램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우리 살 때 뭐 컴퓨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산다고 하면 거기 들어가는 디램 가격이 대략 뭐 한 4만, 5만 원 정도 선이거든요. 평균적일 때.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4천, 5천 떨어졌다. 한다고 해서 컴퓨터 가격을 그러면 한 3, 4만 원 하던 거 3, 4만 원 깎아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가격이 막 올라갔다 해갖고 올라가서 10만 원, 20만 원 해도 PC 가격을 거기다가 이제 전가해갖고 더 비싸게 그렇게 막 팔고, 올라가지 예, 않고. 올라가지 네. 않고. 그 다음에 100만 원 하다가 막 105만 원, 110만 원 주고 사도 그래도 뭐 사람들이 뭐 그냥 그것 때문에 이제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리튬 같은 경우도 리튬이 지금 현재면은 대략 이제 자동차 한 대당 이제 리튬 가격이 대략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리튬만. 그러면은 그게 이제 지금 가격에서 이제 만약에 리튬 가격이 3배가 올라간다. 그러면 100만 원 하다가 리튬이 300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배터리가 이제 5천만 원 하던 게 5,200만 원 된다는 거니까. 그렇게 뭐 5,200만 원 된다고 차를 안 사지는 그렇진 않죠. 않거든요. 예. 반대로 5천만 원 하다가 4,800 된다고 해갖고 차를 더 사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 정도 가격 변화로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맨 말단에 이 재료는 등락폭이 되게 커도 이게 이제 거쳐서 완성 제품에서 볼 때는 기껏해야 뭐 4%, 5% 많으면 10% 정도의 이제 가격 변동만 생기는 거니까 이게 이 리튬 가격 10배 올라갔다가 하더라도 자동차 가격은 10% 올라가는 선이고 10% 올라가는 선 정도 깎고 사람들이 차를 안 사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제 2차 산업 입장에서 보면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실 것 같네요. 그러면 판가가 변동성을 보인다 하더라도 영업이익 수익률에 타격이 없죠. 없지만 이제 저건 있죠. 네. 매출의 규모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네. 이제 줄어들게 되고 늘어나게 되고 하지만 그 매출액 곱하기 이제 영업이익률은 같은 거죠. 근데 3, 4분기는 특이한 사항이 리튬 가격이 워낙 급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비싸게 사놓은 리튬이 나중에 팔 때 싸게 팔게 되는 꼴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뭐 3%인가 4%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좀 많이 좀 작용해서 실적이 되게 부진하게 나왔는데 만약에 이제 3분기 떨어진 가격에서 4분기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은 똑같이 뭐 7%, 8%가 되고 다만 매출의 규모는 이제 정상 수준보다는 좀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전고체, 나트륨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고체 쪽도 굉장히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건데 뭐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가능성 없습니다. 없습니까? 전고체 전혀 가능성 없습니까?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전고체를 못 만든다는 게 아니고 네. 만들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소비자가 선택을 안 한다는 거죠. 전고체 왜냐하면 비싸서. 예. 가격적인 부담. 가격적인 부담이. 지금 전고체 배터리 완성되면 대략 그 배터리 가격이 한 2억 해요. 그 지금 이제 전기차부터 한 5천 추진하잖아요. 그럼 전고체 배터리 들어가는 이제 자동차는 한 2억 5천 하거든요. 2억 5천이면 너무 대중성이 너무 떨어지는데 2억 5천이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삼성 SDI가 지금 전고체는 한국에서는 제일 열심히 하는 데잖아요. 거기서도 어떤 얘기 하냐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대중 차량까지 보급할 생각이 아니고 뭐 사우디의 그 빈살만 왕세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지금 내연기관 차로 따지면 뭐 람보르기니나 그렇죠. 롤스로이스나 그런 형태로 되게 이제 그 고급 제품만 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SNE도 보면은 그 리서치도 보면은 이제 2030년에 대략 한 3% 정도가 전고체 배터리가 침투할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원래 시장 97%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보면은 이제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크게 뭐 신경 쓸 게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트륨 같은 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나트륨은 터져요. 그렇죠. 나트륨 원래 연소성이 되게 강한데. 그러니까 나트륨 같은 거는 자꾸 누가 얘기하냐면 CATL에서 얘기하는데 이제 나트륨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셀투팩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걔들이 자꾸 그런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술력에 있어서 지금 이제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이제 뭐 그다음에 하이니켈 뭐 이런 쪽에서는 이제 대한민국 배터리 상대가 안 된단 말입니다. CATL이. 근데 그러면은 뭔가 활로를 쳐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자꾸 새로운 차세대 배터리에서 하나 만들어 갖고 이걸로 판을 한번 뒤집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건데 그거를 기자들이 그냥 무비판적으로 자꾸 이제 쓰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예. 만들 수 있는데 가격 경쟁력이 너무 없다. 예. 나트륨은 터지고요. 터지고 전고체는 가격이 너무 높고. 예. 2024년도 이제 내년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기대감 아니면 또 최대의 우려감 뭐가 있을까요? 최고의 기대감은 역시 이제 미국 시장이 본격화해야 하는. 그러니까 아까도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러니까 이제 좀 딜레이 돼서 내년 1, 4분기부터 좀 다시 한번 또 폭발적인 성장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게 이제 붐을 일으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들고요. 가장 우려되는 우려되는 거는 뭐 딱히 크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일전에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예.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시고 예. 하였는데 테슬라 여전히 좀 생각하시기에도 좀 성장하기 힘든 기업이라고 그럼요. 테슬라는 망할 겁니다. 안 그래서 그 지금 또 댓글 또 이만큼 달리게 생겼네. 젊은 분들이 나를 일단 되게 미워하고 싫어하거든요. 그거 용재님이 그 저기 올린 그 쇼츠 때문에 그래. 지금 180만 조회수 나온 쇼츠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테슬라가 망한다고 내가 얘기했던 거 댓글이 3,500개 달렸거든요. 3,500개 중에서 대략 한 100개만 선풀이고 3,400개 악플입니다. 영상을 내릴까요 그거?
테슬라는 아니, 뭐, 어떤 관점 때문에 네. 좀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각오하고 하시는데. 그때 다 네. 이제 사실 얘기한 거니까 네, 좀 네. 어그로를 끌어야 젊은 분들이 관심 갖고 보고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당장 그 네. 댓글에 요걸 좀 쓰고 네. 써놓고 가만히 좀 이제 네. 생각하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자동차는 오래 투자했던 네, 거고 네. 사람이고 그다음에 펀드 매니저 시절에 자동차를 현대 모비스를 제가 한 10년 정도 갖고 있었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자동차도 제가 잘 알고 네. 그다음에 AI 쪽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잖아요. 네. 소프트웨어는 제가 맨 처음 담당했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배터리야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테슬라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은 제가 커버 못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다 다 테슬라 이제 관련된 그럼요. 분야들이. 예.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동차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 이제 어떤 자동차 단일 모델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의 국민차라고 하는 이제 비틀 같은 경우도 한 해에 100만 대 이상 단일 모델을 판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100만 대가 거의 한계라고 봐요. 근데 이제 올해 지금 테슬라가 판 차량이 총 180만 대인데 그 중에 이제 테슬라 모델은 지금 현재 4가지잖아요. 네. 모델 3, 모델 X, S, 3Y 이렇게 네. 4개가 있는데 고가 모델에 해당되는 이제 모델 S하고 모델 X는 거의 안 팔려요. 한 그게 가장 비싼 차지 않습니까? 가장 비싼 테슬라 차. 중에서. 3, 4만 대 네. 정도밖에 지금 안 팔리기 때문에 거의 뭐 그 중에서 한 170만 대 정도는 다 이제 모델 3, 모델 Y 두 모델로 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각각 85만 대씩 팔립니다. 뭐 한계가 지금 벌써 와 예, 있는 와 시점이네요.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올해 이제 테슬라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가격을 떨어뜨렸잖아요. 가격 인하 정책을 가격 인하 펼쳤죠. 정책을 계속 네. 펼쳤잖아요. 어쨌든 간에 180만 대 만들려고 스케줄은 다 잡아 놓은 거고 네. 자동차는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빨리 팔아야 돼요. 그렇죠. 그거 재고 갖고 있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일단 만들어 놓고 팔긴 팔아야 되는데 아마 그 가격이 안 팔리니까 가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거의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 회사가 20% 가까이 나오는 회사인데 네. 올해는 3, 4분기는 이제 7점 몇 프로밖에 안 났다는 거 아닙니까? 현대 기아보다도 못 나왔어요, 사실. 작년 이맘때 그때 제가 이제 테슬라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테슬라가 이 영업이익률 되게 높기 때문에 이제 차원이 다른 자동차 회사다. 그런 식으로 다들 얘기하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영업이익률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하게 하기 위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이 바로 사이버 트럭이에요. 사이버 트럭이 다시 나와서 그게 이제 100만 대가 팔리면 그러면은 회사가 또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사이버 트럭 계속 언론에서 하고 매스매드에서 나오고 있던데 언제 시판이 지금 11월 30일부터 지금 판매 시판이 들어갔습니다. 예, 들어갔습니다. 판매가 들어갔는데 네. 3,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이제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만든 사이버 트럭은 재앙이다. 우리가 사이버 트럭으로 우리 무덤을 봤다. 어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배터리가 수급이 안 돼요. 그 사이버 트럭은 네. 4680 배터리가 탑재가 돼야 되거든요. 네. 구조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갖고 기존 자기들이 하고 있는 2170 배터리 갖고는 못 만들어요. 원래 계획은 4680 배터리 내재화를 해서 네네. 자기들이 만들어 갖고 그거를 사이버 트럭에 넣어서 네. 팔 생각이었는데 네. 배터리 만드는데 실패했어요. 테슬라가. 그래서 제가 그거 옛날부터 그거 안 된다고 테슬라는 올해 초에 제가 이제 배터리 쪽에서는 테슬라가 금량부터 넘고 와야 된다. 얘기해 갖고 거기도 악플 엄청나게 많이 달렸어요. 그런데 실제는 지금 어떠냐면 저기 금량이 지금 4695입니다. 4680에 좀 변형된 형태인데 네. 그거 이제 지금 1억 셀 공장을 지금 부산에 짓고 있고요. 네. 24년 연말에 완공돼서 이제 25년부터 나갈 겁니다. 어. 근데 지금 현재 테슬라가 몇 개를 만들고 있냐면은 2천만 셀 정도 규모거든요. 그러면은 대략 한 2만 대에서 3만 대밖에 안 돼요. 별로 안 되네요. 예, 예. 20만 대, 30만 대 팔아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25만 대까지는 이제 사이버 트럭이 팔아야 그래야지 그게 수지 타산이 맞는데 지금 현재 이제 수급되는 배터리는 대략 연간 3만 대 선밖에 안 됩니다, 지금. 한참 그런 부족한 수치네요. 예. 예. 그래서 실제도 지금 이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몇 대씩 판다는 거예요. 지금 10월 30일 날부터 팔기 시작하는데 인도되는 수량이 이제 너무 10대, 적다. 10대, 30대 이렇다는 겁니다. 목표 수치에 비하면 아직 턱없이 모자라. 예, 예. 그 다음에 처음에 네. 사이버 트럭을 이때 얘기했을 때 하고 네. 지금 실제로 이제 팔리는 스펙하고 차이 격차가 너무 큽니다. 네. 처음에 걔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4만 불부터 팔 거다. 4만 불짜리를 800kg 가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요새 이제 시판 나와서 나가는 거는 지금 한 6만 불부터 시작이고요.
한 8만 불 정도 선돼야지 이제 제대로 된 사이버 트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행거리가 340km. 확 줄어들었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실망하고 이렇게 회의감이 좀 회의감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테슬라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자율주행인데 그렇죠. 자율주행 그 자랑하는 풀셀프 드라이빙 그 다음에 그 구독하는 거 네. 그게 채택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10%가 안 돼요, 지금. 10%가 원래 안 됐었는데, 그 10% 안 되던 게 이제 FSD 그 돈 더 내면은 그거 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오토파일럿이고 풀셀프 드라이빙 베타를 이제 구동 모델을 하고 있는데, 그 구동 모델 하고 있는 그게 이제 10%가 최선이 안 되고요. 그 테슬라 탄 사람들 중에서. 그 10%가 안 되는데 그거조차도 계속해서 비율이 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1,000만 원부터 우리가 팔다가 2,000원, 3,000원 해서 나중에는 자동차 값보다 더 많이 받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안 사니까 그 가격을 지금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셀프 드라이빙이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가 그 테슬라의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도 갈수록 이제 떨어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태여서 그래서 지금 미국의 증권사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이제 비율을 바뀌는 증권사들이 지금 되게 많은 상태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증권사들은 여전히 아직도 그 테슬라 뽕에서 그렇죠, 못 그렇죠. 빠져나와서 있는 이제 그런 상태고 계속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만 들으니까 한국 증권사들 말 믿지 마십시오. 걔들은 아는 것도 없고 한심한 애들이고요. 여러분들 요새 다 영어는 기본 하시잖아요. 구글 번역도 되고 하니까 진짜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 그 미국 쪽에서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원문 한번 찾아보시고 테슬라 관련해서 이제 뭐 좋게 보는 애널리스트들 리포트도 직접 보고 그 다음에 반대된 그렇죠. 반대 있으니까. 의견도 항상 봐야죠. 네, 주식에서는. 미국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롱숏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여갖고 롱하는 애들은 되게 좋게 쓰고 숏하는 애들은 되게 안 좋게 쓰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양자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는 이제 그 테슬라 찬양하는 유튜버 이제 그런 것만 너무 LA 정교수 TV 이런 것만 자꾸 보고 내가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이제 반대쪽 되는 의견도 이제 꼭 찾아보시고 좀 균형이 잡히는 좀 그런 의견 속에서 이제 내가 중심을 찾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시고 그렇죠. 뭐든 결국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판단하는 거니까. 예, 그럼요. 최근에 4종목을 추가 매수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LG화학우, 포스코홀딩스. 여기서 가장 많은 비중을 좀 실으신 종목과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4개를 다 이제 비슷하게 샀고요. 네네. 이건 이제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3년 뒤에 적정 주가를 계산해서 그 적정 주가 대비 현재 주가하고 비교해서 상승력이 몇 프로 정도 남아있냐.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또 생긴 구간이다 그렇죠.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접근해서 보니까 이제 바테리아시 8종목 중에서 이 4개가 그 중에서도 더 저렴하게 나와서 그래서 이 4개를 그렇죠. 이제 주식은 역시 거고요. 가격이 쌀 때 사면 좋죠. 미래 성장성에 대한 자기의 본인의 뭐 확실한 당부만 있다 그런다면 이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야라는 그것만 그렇습니다. 있으면 지금 싸네라고 접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면 이제 지금부터 3년 뒤를 일단 예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3년이니까 26년도에 이 회사가 얼마만큼 돈을 벌어들일까. 를 계산을 해서 이제 거기다가 적정 PR 그때 당시에 이 회사가 PR은 몇 배 정도 될까? PR을 결정하는 거는 이제 일단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PR은 10배가 기준이고요. 10배에서 이제 성장성에 따라서 이제 그 밸류에이션은 더 받기도 하고 덜 받기도 한다. 이제 이게 제일 가장 메인이니까 이 회사가 2026년도에 가서 계속 성장성이 있는 회사냐, 그렇지 않냐 하는 거를 이제 판단하시고 26년에도 고성장하는 기업이다. 그러면은 PR을 뭐 20배를 줄 수도 있고 30배를 줄 수도 있고. 저도 아침마다 이제 제가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실시간 이제 방송하면서 이제 주식을 이제 하는데 가장 많이 올라오신 분이 맨날 똑같은 2차전지 그래서 지금 사요 마요 막 해서 아니 당장 뭘 사갖고 크게 이득 보죠 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어차피 시장은 2차전지 판인데 1년 후, 2년 후, 3년 후 한번 생각해봐도 향후 10년 안에 올라갈 수 있는 대세 상승 업종은 2차전지 말고는 없다. 그럼 판단해봐. 지금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면 더 사놓으면 되지.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맥락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26년도에 PR 몇 배 줄 건지를 해서 이제 그 이익에다가 곱하기 PR 하면은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시가총액하고 현재 시가총액하고 비교해 보면 그러면은 이제 싼지 비싼지 상승액이 얼마인지 나오니까 연습 문제 제가 한번 풀어봐 드리면 그러면은 LG에너지를 기준으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올해 그 한 100조 기준에서 보면 100조에 이제 지금 한 2조 원 정도 이제 순이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조를 이제 2조로 나누면은 50이 되니까
23년 PR은 지금 50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26년에 이 회사가 순이익이 얼마 정도 날지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LG엔솔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한 100% 이상 이제 이익이 늘었어요. 네. 아마 이 추세가 24, 25, 26까지 좀 계속 될 거라고 보는 게 지금 이제 그 생산 스케줄이 다 나와 있거든요. 캐파 증설되는 거. 그건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그런 이제 생산 스케줄을 보면은 2배씩 해갖고 26까지 간다라고 이제 좀 쉽게 이제 그거는 좀 디테일한 거는 좀 다시 한번 보시고 쉽게 그냥 100%씩 26까지 성장한다라고 이제 보면 그러면은 지금 올해가 2조니까 내년에는 4조가 될 거고 24년에는 25년에는 8조가 되고 그렇죠. 26년에는 16조가 될 거잖아요. 그럼 16조고 지금 100조면 그러면은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7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6년에 LG에너지솔루션의 PR이 7배면 싸냐 비싸냐? 싼 거죠. 싼 거죠. 예. LG엔솔은 이제 26년이 성장이 끝이 아니고 2035년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가면은 아마 30배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거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6조에다가 곱하기 30하면 480조. 네. 예, 지금이 100조니까 그렇게 보면은 26년까지 한 지금 가격에서 한 5배 정도, 4배, 4.8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야죠. 사야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접근을. 그런 식으로 제가 다 접근해서 아까 이제 에코프로 544만 원 얘기 나온 것도 그런 식으로 다 나온 거고요. 예. 이게 이제 사실은 그러면은 물어보실 거예요. 100%씩 이제 매해 26년까지 그거 성장한다는 거를 당신이 어떻게 이제 확신할 수 있냐, 보장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장이 돼 있는 게 3년치를 다 미리 선주문을 받아서 예. 그 주문에 따라서 이제 생산해서 되면은 사가는 게 다 예약이 돼 있는 거니까 이거를 바인딩 계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정이 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래를 예상하기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훨씬 쉬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쉬운 거다. 내가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보면은 이렇게 된다 하고 얘기를 자꾸 하면 새끼들이 받아들여야지. 자꾸 딴소리하고, 요새 진짜 바인딩 계약이지만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애들은 잡아서 진짜 죽통 날리고 싶어, 진짜. 기업 간에. 아니, 기업하고 대기업하고 그렇죠, 그런데 계약 어떻게 계약서를 찢냐고. 그러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거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장비주에는 관심이 없으신가요? 장비주는 선대 소장님 전공이라서. 그래, 저도 이제 선생님 방송을 한 번씩 보는데 요즘은 장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제가 눈치를 딱 보니까 원래 이제 4, 4분기에 장비 발주 나오는 스케줄이 있는데 그거 연기된 것 같아요. 내년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GM하고도 다 연기하니까 자동차 만든 데서 연기하니까 그 배터리 만든 애도 연기하고 장비 발주도 연기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 4분기, 4, 4분기 좀 이제 장비도 같이 좀 떨어져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다시 이제 발주 나오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셀기업의 투자가 재진행되면 주가에도 좀 봄날이 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다 따라가는 거니까. 예. 셀 가면 소재 가고 장비 가고. 작가님의 그 유명한 8대 종목, 그 이외에 혹시 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으신지? 있습니다. 그거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찰리 먼거께서 이제 얼마 전에 또 결산하셨잖아요. 원래 그 워렌 버핏이 찰리 먼거를 만나기 전에는 이제 주식 어떤 식으로 접근했냐면 이제 그저 그런 평범한 주식을 가치에 비해서 저렴하게 사는 그런 형태의 투자를 많이 했었었고요. 그게 이른바 이제 담배꽁초 전략이라고 해서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제 담배꽁초 주워서 피면 뭐 면목은 못 피지만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투자를 한 거고 그게 이제 벤자민 그레임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분을 통해서 배운 거고요. 근데 이제 찰리 먼거를 사겠는데 찰리 먼거가 이제 얘기하기를 그거 해갖고는 큰 돈 못 번다. 차라리 위대한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게 낫다.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좋은 회사를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찰리 먼거 말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투자 방법을 스타일을 180도 사실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알고 있는 게 뭐 워렌 버핏 투자한 거 중에서 이제 뭐 코카콜라 유명하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애플이 많이 알려져 있고 옛날 책 보시면 이제 시즈 캔디라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보면은 되게 뭐 애플은 조금 얘기가 다르지만 이제 코카콜라 시즈 캔디 같은 경우는 딱 느낌에 가치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저렴했으니까 샀겠거니라고 보통 생각하고 그게 이제
한국의 그 가치 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실은 착각이고요. 되게 비싸게 주고 샀어요. 시즈 캔디를 그때 이제 우리 지금 보면은 PBR 관점으로 보면 PBR 3배를 주고 산 거고요. 그때 이제 그 장부 가치에 비해 갖고 이거 좀 너무 비싸지 않을까 하고 이제 워렌 버핏이 되게 고민했었는데 그때 이제 찰리 먼거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훌륭한 기업은 좀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사서 시간만 지나면 이거 이제 내가 좀 비싸게 주고 산 거를 다 커버하고도 더 많은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사라. 3배 주고도. 그래서 이제 PBR 3배를 주고 시즈 캔디 샀거든요. 사서 그거 뭐 저기 수천 배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다 바꾸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워렌 버핏의 투자의 핵심 단어는 딱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위대한 기업을 적정한 가격 이하에 사라는 거거든요. 적정한 가격에 사면 적정한 가격에서 많이 이하에 사면 더 좋고 뭐 적정한 가격에 사도 관계없고 일단 중요한 거는 위대한 기업을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위대한 기업이라는 게 많이 없어요. 찾기가 어려울 뿐더러 많이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대략 한 3,000개 정도 종목이 지금 이제 상장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위대한 기업이라고 할 만한 게 100개가 안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그 100개를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도 이제 어떤 업종이나 이런 거 이제 공부는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잘 추려서 한 뭐 20개나 30개 많아봐도 그거를 이제 후보군으로 이제 설정해 놓고 그게 저렴해졌을 때 그때 이제 사는 이런 형태로 이제 사실은 접근하셔야 되고 일단 8개는 제가 찍어드렸죠. 2차전지 쪽은.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제가 2차전지를 이제 되게 좋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글로벌 넘버원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제일 잘하는 거고 그 잘하는 것도 2차전지 산업 전반을 다 잘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특히 양극재를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직접 만드는 걸 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광물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포스코 홀딩스나 에코프로 같은 회사들을 그래서 제가 8개를 추천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넘버원 할 수 있는 업종이나 뭐 그런 기업이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일단 이제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나 이제 SK 하이닉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비싸요. 제가 봐서는 적정 가격 너무 위에요. 그리고 성장 속도가 이미 너무 많이 둔화돼 가서 반도체는 앞으로 AI하고 사실 관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AI가 진짜 세상을 바꾸는 대혁명이 일어나면 그러면은 그게 이제 반도체 수요가 그쪽으로 다시 생겨서 반도체가 다시 한번 붐을 이제 불러일으킬 수는 있는데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아까 이제 자율주행도 같은 맥락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보면은 반도체는 세계 넘버원이긴 한데 지금 가격에서는 사서 별로 이제 매력이 없는 거고 메리트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볼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K-팝. 역시 저도 생각이 저랑 똑같네요. 저도 K-팝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K-팝에서도 하이브. 그 다음에 이제 그 K-팝하고 좀 관련돼 있는 이제 K-컬처하고 관련돼 있는 이제 K-푸드. 세계에서 지금 잘 팔리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회사가 삼양식품입니다. 예. 삼양의 그 불닭볶음면이 사실은 처음에 이제 글로벌하게 인기를 끌게 된 게 BTS 때문이에요. BTS가 불닭볶음면 먹는 거를 자기 이제 SNS에 올렸고 그거 보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불닭볶음면 챌린지라는 이제 하나가 이제 생겨서 그게 처음에는 좀 유행처럼 하고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렇죠. 저는 싸이 강남스타일까지만 딱 해도 한 번 하고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BTS가 후발주자로 그렇게 나와버렸지 진짜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거기다 이제 K-드라마 뭐 오징어 게임도 대박을 쳐버렸고 이게 일회성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했거든요. 그렇죠. 그 K-드라마에서 이제 사람들이 먹는 게 라면을 먹지 비빔밥이나 김치를 먹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면이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나도 먹을 수 있고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그 삼양의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BTS 그 붐을 타고 일종의 이제 좀 뭐랄까 문화 트렌드 이런 게 돼갖고 제가 삼양식품을 다시 보게 된 계기가 올해 그 6월달일 겁니다. 6월달에 이제 방콕 여행을 갔는데 방콕 그 가보시면 저는 항상 그 외국 가면은 그 편의점을 가보거든요. 편의점하고 마트를 제가 꼭 가보거든요. 편의점에 불닭볶음면이 되게 다양한 종류로 많이 들어있어요. 많죠. 치즈도 있고 뭐 또 있고. 불닭볶음면 스낵도 들어가 있어요. 그거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제 여중생들이 시험 끝나고 나면 요즘은 떡볶이 안 먹습니다.
좀 떠보게 보세요. 뭐. 요즘은 마라탕 먹어요. 마라탕. 오, 시대가 또 많이 바뀌었네요. 그게 이제 매운맛이 주는 그 뭐랄까 이제 쾌감이라는 게 있죠. 예, 아드레날린도 예, 도파민도 또 예. 나오고. 그게 이제 매운 거는 이제 사실 통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갖고 이제 몸에서 뇌에서 이제 호르몬을 발생시키는데 그게 이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스트레스 받은 거를 매운 걸 먹으면서 푸는데 태국 가니까 태국 여중생들은 시험 끝나면은 불닭볶음면 먹어요. 참. 예, 동남아 쪽에 그래서 이게 삼양의 불닭볶음면이 아주 빠른 기세로 지금 이제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혀 음식 쪽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또 한번 봐야 되겠네요, 삼양. 그래서 이제 그 삼식품은 저는 되게 좋게 보고, 근데 이제 이게 결국 밸류에이션 문제인데, 그렇죠.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접근하면 하이브도 그렇고 불닭볶음면, 삼양식품도 그렇고 되게 좋긴 한데,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8종목에 비해서는 이제 상승 여력이 좀 적게 나오고요. 안전 마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보면 3년을 내가 갖고 갔을 때 이제 지금 사서 한 3배 정도 오를 수 있으니까 3년에 200%의 이제 상승률 정도는 기대해 볼 만한 이런 거가 이제 안전 마진을 볼 수 있는데 안전 마진을 그 정도 갖고 와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봤다야 8종목 안전 마진 다 안에 있는 거고요. 이건 뭐 번외편으로 이제 보는 거니까. 하이브나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 마진까지는 아직 안 왔어요. 그때 제가 한번 이제 계산한 거 보면 하이브는 한 13만 원 정도 가격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3년에 한 이제 20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안전 마진 가격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 삼양식품은 한 19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삼양식품은 지금 한 21만 원 정도니까, 뭐 약간 크게 차이는 안 나고, 이제 하이브는 지금 한 20만 원, 21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가격은 비싼 건 아니에요. 이제 저렴하긴 한데, 충분히 저렴하진 않은 이제 그런 형태라고 좀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뭐 관심만 가지고 보고 있죠. 뭐 좋은 게 있으면 한번 그런 건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2차전지 많은 투자자들이 장밋빛 전망을 점치고 있으나 그 시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언제쯤 다시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혹시 오늘 아침에 제 방송 오셨습니까? 아니 안 봤는데. 저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저 진짜 실시간 녹화본 있으니까 2차전지 지금 내가 봤을 때 바닥인데 오늘 살짝 놀림 주고 야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갈 것 같다 좀 봐라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차트에 나오는구만. 네, 차트 딱 보니까는 모든 것들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타이밍 딱 들어, 딱 느낌이 차트 보니까 저는 오더라고요. 이제 그 차트 보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뒤에 나오는 이제 공매도하고 사실 관련돼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공매도가 사실 금지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반쪽짜리잖아요. 반쪽짜리죠. 영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조성자하고 이제 유동성 공급자들이 공매도를 계속 때려서 2차 주식들을 이제 인위적으로 지금 떨어뜨리고 있는데 그거가 이제 금감원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관련돼서 그 불법 사항이 혹시 없는지 우리가 점검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점검을 11월 28일까지 하기로 했고요. 그게 11월 28일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날 점검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해야 되는. 원래는 발표를 11월 말에까지는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그렇죠. 하루는 지난 거고. 주말에는 뭐 또 예. 그래서 제 느낌적인 느낌상으로는 저번에 이제 그 일요일 날 공매도 전격 금지한 거 발표하고 월요일부터 적용했듯이 요번 주말에 유동성 공급자하고 이제 시장 조성자 공매도도 조사해 보니까 불법이 많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대대적으로 이제 좀 증권사들이 불법 사항 같은 거 대대적으로 브리핑하고 그러면은 이제 명분이 생기잖아요. 이제 이거 이 새끼 진짜 나쁜 새끼들이네. 야, 당장 금지 이렇게 여론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 여론 만들어서 월요일부터 그거 다 금지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월요일부터 올라가겠죠. 이제 그런 느낌으로 그런 생각으로 제가 사실 말씀드린 거고요. 공매도 관련된 좀 이야기를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뭐 내년 6월까지 공매도 금지라고 발표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반쪽짜리인 것 같고 지금 국내 증시를 오르는 모든 분야를 좀 포함해서 어떤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자들이 더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제도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금융당국이나 증권사나 이제 다 같이 한 통속이 돼서 움직이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하나의 이제 공정한 경쟁의 장이 돼야 되는데
있는데 이거는 지금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많은 특혜와 우대를 주고 있고 그 특혜 중에서 지금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제 공매도. 뭐 이거는 사실은 공매도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특혜 매도라고 불러야 돼요. 개들만 할 수 있는 거고. 예. 개인들도 공매도를 이제 뭐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시장 자체가 대주시장과 대차시장으로 구분돼 있어 갖고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대주시장을 가면 매도 칠 수 있는 종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공매도가 이제 개인이 30% 기관 70%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도 30%를 거기 참여를 하니까 이제 되게 활발하게 개인도 공매도 칠 수 있는 이제 반면에 대한민국은 1%입니다. 99%는 다 기관 외국인들이거든요. 외국인도 사실은 그 연원을 찾아가면은 다 이제 한국 돈이 이렇게 이제 우회적으로 홍콩이나 홍콩이나 이제 싱가포르 빠져나간 그런 거니까 결국은 이제 부자들이 99% 공매도 치고 일반 서민들, 일반 시민들은 공매도 못 치고 그런데 공매도 제도는 되게 유리하게 돼 있으니까 결국은 이 대한민국의 증시라는 이 시장이 일반 시민들의 돈을 뺏어갖고 부자들을 더 부자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그동안 쭉 이제 이게 흘러왔던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거를 제가 이제 올해 바로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유안타 증권 자료 보면은 이제 21년 5월부터 저희 최근까지 공매도 잔량 10개 종목 중에서 8개는 다 돈을 벌었다는 거거든요. 1조 4천억을 벌었고 딱 두 종목에서 터졌는데 그게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1조 6천억. 그래서 이제 토탈에서 지금 2천억 마이너스 났다는 거거든요. 그 1조 6천억 그거 저기 부자들 돈 뺏어갖고 일반 시민들한테 나눠준 사람이 누굽니까? 접니다. 그래서 제가 여의도의 로빈훗이다, 여의도의 홍길동이다 이렇게 불리는 거 같습니까? 안 그랬으면 뭐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었겠죠.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서. 공매도 금지 이후에 이복형 금감원장님에게 화환 보내시는 등 많은 분들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결정적인 계기신가요? 아니면 뭐 명확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공매도 금지가 명확한 계기죠.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사실은 공매도 세력들하고 결탁해서 이제 한통속이었는데 집권 여당을 제가 좀 이제 많이 얘기하고 뭐 정치권 문제로 많이 좀 이제 선거하고 연결해서 이제 많이 좀 문제 제기를 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집권 여당에서 내년 총선에 이기기 위해 갖고 이 공매도 문제를 좀 이제 해결해야 되겠다. 이제 그 이복현 원장이 그 뜻을 이제 받아들여갖고 의지를 보이니까 대한민국 모든 주식 개인 투자자들의 열망이죠. 공매도 갖다가 불평등하고 좀. 그래서 이제 그 무렵에 이제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그 이복현 원장 그동안은 되게 띄워주다가 이제 공매도를 금지를 하니까 갑자기 막 공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코너에 몰리길래 내가 좀 저거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한을 보냈고요. 그 20만 원짜리입니다. 그거 좀 뒷얘기를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제 그 금감원 저기 들어가는 정문에 이제 화환을 세워놓고 사진 찍어갖고 이제 보내면 내가 기사한테 이제 해서 기사하겠다 한 건데 그거를 또 갖고 갔는데 금감원 정문 지키시는 분들이 이제 경비하시는 분들이 놀리려고 안 갖고 온 줄 알고 놀린 게 아니고 나 진심이었다니까. 그거를 그 앞에 못 놓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옆에 있는 길가에다 세워놓고 사진 찍어갖고 이제 그 사진이 요새 돌아다니는 거고요. 진심으로 제가 보내드린 겁니다. 좋은 거 보내드린 겁니다. 20만 원짜리입니다 그거. 아니 이건 좀 이 이야기를 좀 드려도 되나?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제 최근 국민의힘과 관련된 정치적 성향 공개가 연관성이 있는 건지 뭐 실로 정치적인 성향 공개는 쉬운 결정이 아니시거든요.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정계에 좀 진출할 마음이 좀 있으신 겁니까? 일단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 선거 제가 찍기도 했고 실제로 찍었다는 거를 밝히는 게 이게 이제 제 주장이 받아들여지는데 좀 이제 유리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제 사실 얘기한 거고요. 사실은 뭐 저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 이제 그때 열린우리당 제가 이제 당원이 권리 당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의 고향은 민주당인데 사실은 그게 이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좀 어쩔 수 없이 찍게 된 게 라임 사태, 옵티머스 펀드 그런 거 생기면서 이제 남부지검 합동조사단 이런 거 좀 없어지고 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제가 보면서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싶더라고요. 사실.
사실은 그 남부 지금 없어지고 하는 그 무렵해서 네. 이제 여의도 쪽에 이제 좀 뭐랄까 작전이라든지 네. 뭐 혼탁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진짜 이제 제 세상을 만난 것처럼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많이 설치기 시작한 여러 거고. 가지 제약 조건이 풀려버렸다. 풀려버리니까 예, 그 조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 경찰이 증권 범죄는 도저히 수사 못합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너무 전문 어려워요. 분야니까. 예, 전문 분야여서 그 남부 지금 처음 생기고 할 때 그때가 이제 뭐 2000년대 초반 이 무렵인데 그때 처음 생길 때 그 검찰들도 사실은 어떻게 하는지 도대체 모르죠. 몰라갖고 전문 상식이 아니니까. 예. 그 증권 범죄한 범죄자를 네. 낮에는 수사를 하고 네. 밤에는 따로 불러서 배웠다고. 그렇죠. 그래, 그게 뭐야? 아, 지식이 네. 필요하니까. 용어도 그렇고. 예, 용어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남부지금 합동수사부가 되게 특화되어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 증권범죄, 증권범죄.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이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청와대도 사실 문제되고 있는 그 IPO권 관련해서 파도 같은 건, 네. 그런 건도 사실 다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민주당 쪽에 이제 정권 쪽 관련된 뭔가 이런 커넥션, 이제 카르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눈에 보여서, 그래서 진짜 양심상 제가 지난 선거에서는 민주당 쪽을 찍을 수가 없는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당연히 이제 남부지검 합동조사부부터 다시 부활될 거니까, 일단 이제 제가 그쪽이니까 이제 그것 때문이라도 윤 대통령 찍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가 진짜 고민 많이 했어. 다른 걸 딴 거는 제쳐두고. 금융적인 분야에서는 금융적인 분야에서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증권 쪽에서는 그 다음에 찍고 나서 이제 처음에 금감원장으로 이제 이복형 원장 온다고 했을 때 그때 여의도 쪽에서는 다들 싫어했어요. 무서워하고 이제 검찰이 와서 금감원장 하면 아무래도 좀 더 빡세게 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근데 저는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잘한 인사다. 이게 이제 워낙 그때 당시에 뭐 나임 옵티머스부터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신라젠 이제 상장 IPO 관련된 거라든지 뭐가 이제 뭐 그런 것들부터 해서 되게 그동안 숨겨져 있는 적폐나 이런 것들 많았는데 그거 뭐 이제 오면은 제대로 한번 수사가 안 되겠나 해서 그런 기대감을 사실 제가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근데 그동안은 그 반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공배도권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카카오 그 이제 잡아넣을 때부터 좀 저는 좀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요. 이번에 이제 공배도권에서도 좀 진짜 뭐랄까 진심을 다해서 좀 이제 하시는 거 하는 거 작가님 같은 영향력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목소리를 더 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기울어진 운동장 좀이라도 저는 누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이 망할 공매도 좀 기울어진 거 좀 정상복귀 시켜놓고 개인들도 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환경만 만들어질 수만 있다 그런다면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공매도 관련해 갖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말고 하는 건 결국 칼자루를 지금 이복형 원장이 갖고 있는 거고요. 잡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조금 희망적으로 보이는 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근에 금감원에서 인사 발령이 있었는데 대대적으로 했어요. 국장급을 84% 요번에 다. 기존에 있던 물갈이를 싹 해버렸네 완전. 예, 그 옛날에 저쪽에 이제 저기 뭐 민주당 쪽에서 아마 좀 관련이 있었던 이런 이제 금융 관련된 좀 이렇게 짬짬이하고 이런 이제 구습 좀 세력들을 요번에 한번 일고에 다 청소해버린 것 같고. 그러면서 진짜 이제 공매도 제도를 제대로 기억하려고 하는 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시츄에이션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거는 지금 녹화하고 있는 금요일 지나서 주말 동안에 그 이제 LP하고 그다음 미동성 공급자하고 이제 저기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까지 금지시키는지 아닌지만 보면 그러면은 그 다음 사항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딱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마 주말에 좀 금지되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좀 공매도 제도 개선하고 하는 게 좀 더 탄력을 받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금지 안 되고 이제 업무적 넘어가면 그러면은 좀 신용만 하다가 이제 다시 넘어가는 거니까 제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찍었던 거 이제 저 다 후회하고 그다음에 이복형 원장님한테 한 번에 또 드렸던 거 다시 다 회수하고 제가 이제 주말 한번 봐야 되겠네요. 윤석열 정권의 이제 조기 퇴진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동성 공급자 시장 종사의 공매도는 허용이 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정해진 룰만 따라서 사실 하면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예. 원래 여기는 수동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용주 대표님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매일 매매를 보시니까 그렇죠. 호가창을 네. 보니까 많이 보이실 거 보이죠. 아닙니까? 예. 보이죠. 가격이 미치죠. 미치죠. 그거는 예, 그거 범죄예요. 네. 근데 그게 범죄인데 그거를 범죄라고 적발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 데가 바로 금감원이어서 금감원이 지금 그거를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이게 금지가 되는 거고 내가 조사해봤는데 불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 이러면은 거기다 대고 누가 또 뭐 반대를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복현 원장님 이 이제 금감원의 의지에 사실 달려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 돌아가는 거는 좀 이제 의지가 있는 쪽으로 이제 실천하시는 걸로 제가 봐서 주말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치가 취해지고 그러면 월요일부터는 2차 전지가 슈팅을 한 날아가는 그런 그림을 저도 좀 보고 기대를 있습니다.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공매도 금지 이후에 예. 증권사들의 매도 보고서가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한 통속인 거를 이제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공매도 자기들- 예, 공매도 카르텔의 한 통속이라는 네. 거를 이제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고 그 증권사의 리포트가 일반 개인 투자를 위한 게 아니고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이제 그 부유층들만을 위한 그런 서비스를 사실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지지 못 받는 거잖아요. 그거를 자꾸 내 탓을 하니 니만 얘기 안 했으면 사람들이 몰랐을 텐데 왜 네가 얘기해갖고 진실을 우리의 파헤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공공의 건데 적이 되셨죠, 완전.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네가 평소에 행실을 똑바로 했었어야지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도 사실 같은 케이스잖아요. 3%가 그동안에 이제 동학개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각종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구독자를 235만 명까지 모은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모아갖고 그거 가지고 개인들을 팔아먹는 장사를 한 거 아닙니까? 이제 증권사나 뭐 이런 쪽한테. 그게 이제 제가 다 밝혀내니까 그쪽에 이제 인기가 떨어지고 이제 작년 대비해서 지금 뭐 그 조회수나 이런 거 보면 거의 3분의 4분이 토막 났어요. 그거는 개인들을 그런 식으로 속이면서 가짜 물건을 팔았던 거에 대한 결과인 거지. 그거를 마치 내가 당신들 해코지 해가지고 한 것처럼 얘기하면 곤란한 거죠. 점차 이제 공매도 제도가 좀 올바른 방향으로 좀 개선이 된다 그런다면 강한 쇼커버링 매물이 유입될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렇게 되면 수급이 또 완전 바뀌겠죠. 완전히 예, 완전 사실은 그거를 더 찍으려고 이제 더 매도 물량을 사실 더 늘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특히 뭐 에코프리뱅 같은 경우는 공매도 금지한 기간 동안에 한 10% 정도 공매도가 오히려 더 늘었거든요. 그거 미친 겁니다, 진짜. 이거 누가 봐도 시장 조성주하고 유동성 공급자가 시장에 관여해서 시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급부로 그만큼 이제 환매수해야 될 수량은 더 늘어난 거고, 이게 사람들이 7월달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매도가 쇼커버, 그 다음에 쇼스퀴즈가 나면 얼마만큼이나 이제 올라갈 수 있다. 돈을 쉽게, 예, 돈을 쉽게, 그렇죠.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길이라는 거를 다들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게추가 확 기울어져 버리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7월 달에 그때의 그 상승 속도에 비해서 오히려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그 반대급부로 얘네들은 어떻게든 그 일이 없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각종 언론이나 뭐 이제 3%나 뭐 그다음에 이런 거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모든 자원들을 다 활용해서 이제 자기들이 그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게끔 이제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 결국은 그 결정적인 키는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금 갖고 있는 거고 그 발표가 결국 주말을 넘기지 않고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나고 월요일 날부터 이제 뭐 될 텐데 그게 어떻게 결정될지 지금 오늘 금요일 녹화하는데 이제 기껏 얘기했는데 이제 이복현 원장이 뒤통수 치면 지금 얘기했던 거 다 헛일이 되는 거고 아니고 이제 우리가 얘기한 그대로 우리 예상대로 되면 월요일부터는 진짜 그 본격적인 2차 전지 상승장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국내 증시 방향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이후에도 사실 2차 전지는 계속 좀 뭐랄까 추세적으로 안정적으로 올랐어야 될 거를 이제 거의 억지로 반토막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24년에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항상 이제 롱숏은 이제 양방이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찍어 눌렀던 만큼 이제 반대로 띄운 종목들이 있거든요. 딱 보면 뭐 HBM이죠. 그 다음에 HBM 갖고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되니까 요새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 네. 뭐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이제 뭐 AI. 그러니까 AI를 주테마로 해서 올랐던 것들은 내년에 다 작살날 것 같고요. 거의 메타버스급이 될 것 같아요. 메타버스와 같은 그런 이제 흐름이 나타날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7월 달부터 이제 일부러 제가 한미 반도체 이런 거 막 까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미 반도체 고소도 당했는데 한미 반도체를 막 까고 다니니까 얘네들이 그게 지금 고소 사유가 됩니까? 그런데 자기의 의견을 자기가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그게 고소 사유가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옛날 네, 뭐 안 미네르바 되죠. 때도 그거 결국 시청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예, 예전에 예. 미네르바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그 친구도 자기 개인 의견 말하는 건데 그게 고소가 되고 아니, 결국 그러니까, 무혐의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는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한미 반도체 주가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한미 반도체 주가가 너무 고평가돼 있다. 그 거품주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지금 그 한미 반도체 주가에 명예가 있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니까 아니 니 주가에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주식을 바라보는 그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는 명예가 있을 수 있지만 한미 반도체의 주식의 가격에 대해서는 명예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일 장수 아저씨는 명예가 있지만 그렇죠. 그 과일 가격은 명예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일 가격 누군 싸다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 네. 비싸다 생각할 수도 아니 있고. 그래 그 사과 얼마야? 만 원. 이 사과가 만 원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명예훼손이 걸릴 거냐고요. 그렇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진짜. 그래서 작가님 생각에 2024년도에는 다시 예. 2차 전지에 좀 빚이 또 빚이, 돌아올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반도체 쪽을 이제 푸시해서 올리려고 하다 보니 원래 갖고 있었던 롱 포지션을 좀 정리를 했던 것들이 있어요. 네. 그게 K-팝이고. 그러니까 원래 올해 상반기에 보면은 이제 하이브라든지 SM, JYP 이런 게 주가 되게 좋았거든요. 네, 좋았습니다. 좋다가 예, 7월 달부터는 계속해서 기간 자금들이 빠져나갔는데 그게 이제 롱숏하고 관계되어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이제 롱을 갖고 있던 거를 다 정리를 해서 이제 HBM 쪽으로 저는 모은 걸로 보이고요. 여기서 모아서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가망이 없는 거고 대신에 이제 그 이걸 올리기 위해서 팔았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제가 봐서는 그쪽에서는 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아까 하이브도 제가 일부러 말씀드린 거고 삼양식품도 그래서 좀 말씀드린 면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은 2차 전지가 내년에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예.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성장하는 회사. 근데 이제 AI나 HBM이나 뭐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말만 성장한다는 거고 그렇죠. 가시화된 건 없어요. 실제로 그렇죠.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2차 전지 쪽은 매출과 이익이 이제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나는 게 숫자가 빵빵 찍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찾아보시면 이제 아까 2차 전지도 그렇고 네. 엔터도 되게 숫자가 좋습니다. 잘 지키고 있고 라면 쪽에서도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좋아요. 계속 이제 고성장하고 있는 거니까 라면 하면은 이제 농심하고 삼양식품 그다음에 오뚜기가 있는데 예. 그거 이제 세 개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면 예. 오뚜기는 거의 한 90% 이상 내수입니다. 예. 삼양은 내수가 70, 수출 30이에요. 삼양이 아니고 농심은. 근데 삼양은 내수가 30에 수출 70.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시장이, 농심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하고, 그 다음에 중국 쪽이 이제 주 시장이고요. 삼양은 주로 동남아가 주 시장이에요. 동남아라든지 특히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거.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 태국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이제 거기다 자동차를 판다라고 보면 그건 시장 그닥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K-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K-팝 음반이나 공연 같은 걸 해도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거든요. K-팝 쪽에서 보면은 제일 큰 시장이 이제 역시 미국 시장인데 미국은 BTS 등 이제 아주 소수의 아티스트만 뚫을 수 있는 시장이고 사실은 지금 K-팝에서 주로 돈 버는 시장은 일본이거든요. 일본은 선진국이고 1억 3천? 뭐 하여튼 인구도 꽤 되기 때문에 거기 시장이 되게 큰데 그에 비해서 이제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쪽도 되게 이제 뭐 베트남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되게 이제 거기 인구도 많고 케이팝 많이 열광적으로 좋아하긴 하지만 시장으로서는 되게 적은 시장이거든요. 걔들이 이제 콘서트 10만 원, 20만 원짜리 티켓 끊어서 벌어들일 수 참석하기는 있는 예,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매일마다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콘서트를. 일본 같은 경우는 프리하이 많이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라면은 또 얘기가 달라요. 그렇죠. 식료품은 또 얘기가 다르죠. 그렇습니다. 맨날 소비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라면 시장 규모로 보면은 일본 시장에 비해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나 태국 시장이 못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 지금 삼양식품이 라면을 팔고 있는 거고 빠른 속도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거니까 그림으로 봤을 때 네. 되게 이제 가능성이 있고 좀 이제 비전이 있는 거다라고 사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갖고 좋은 가격에 집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식료 쪽을 전혀 생각 안 했는데 오늘 작가님 말씀드리니까 또 이래서 많이 대화를 나눠보고 못 배운 건 또 배워야 됩니다. 저라고 시청자 여러분들 주식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저도 뭐 계속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좀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박순혁 작가님이 이제 개인적인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악질적인 댓글들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뭐 2차 전지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나오는 것 같은데 아예 신경이 안 쓰이실 건 아니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좀 보시면? 저는 원래 모든 댓글을 다 보고요. 네. 특히 악플은 아주 이제 더 열심히 보는 편입니다.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는 악플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농담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진담입니다. 예. 악플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제 좀 음해하려는 목적의 이제 그런 악플들이 있고 그거는 진짜 나쁜 악플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은 고소해서 모욕죄가 한 100만 원 정도, 50에서 한 100만 원 정도 개당. 시세가 요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명예훼손은 이제 좀 비싸져요. 아마 200~300도 나오고 이제 정도에 따라서 많은 건 500~1000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나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 같은 이제 언제든지 내가 빼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고맙죠.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악플 다시는 분들이 좀 이제 이런 거는 좀 알고 악플 다셔야 되니까 모욕은 공소시효가 1년이고요. 소멸시효가 1년이고요. 명예훼손은 이제 5년입니다. 명예훼손은 좀 크네요. 명예훼손 원래 이제 되게 이게 더 중죄고요. 모욕은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가벼운 죄입니다. 그러니까 벌금 규모도 자체도 다르고 소멸시효도 되게 짧은 거고요. 이제 뭐 그런 형태.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노후자금으로 이제 잘 캡처해 놓고 있으니까 이제 지우셔도 이미 소용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악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저랑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달라서 그냥. 아니 누구라도 내가 저기 테슬라 되게 좋아해서 지금 이제 1년째 2년째 장기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10년 갖고 갈 생각인데 거기다 대고 야 테슬라 망할 거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기분 좋 누가 있냐고. 당연히 악플 다른 거죠. 악플이라기 그런 건 이제 다 이해하시고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그럼요. 그 반대되는 댓글 당연히 달 수 있는 거고 달다 보면은 좀 기분이 좀 격해져 갖고 야 이 대머리 야 뭐 이런 거죠. 저는 대머리 야 뭐 문어 야 뭐 저도 마찬가지. 저도 악플들 많이 달리는데 보게 되면 그냥 단순히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냥 하는 건데 저도 이해를 많이 해요. 근데 뭐 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건 악질적인 거죠. 그런 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 악질적인 댓글 어떤 거냐면 이제 고프로 150만에 사라 그래갖고 사갖고 물린 사람이 얼마나 지금 많은데 네가 아직도 싸돌아 다니냐 이런 거. 왜냐하면 내가 120만 넘어갔을 때부터 팔아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내가 줄이라 그랬다고. 저도 막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아니 내가 평생 가지고 가라 그랬냐고. 적당히 가격이 올랐으면 좀 팔다가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지. 그러니까 그거는 네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 마음대로 생각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사실은 이제 그 언론 쪽에서 이제 증권사나 이제 그 공매도 세력들 사주를 받아서 이제 1년에 그 기사들을 낸 게 있거든요. 배터리 아저씨 믿고 샀더만 반토막 났다. 책임져라 이런 거 그 기사 보고 아마 그런 형태로 이제 댓글 다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 거는 뭐 사실 크게 뭐 문제될 거는 아니고 근데 이제 의도적으로 그 공매도 세력들하고 결탁돼서 그렇게 형태의 댓글을 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악질적인 거니까 제가 잘 갈무했다가 이제 나중에 한번 모아갖고 한번 해볼 생각은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댓글을 다는 건 괜찮은데 그렇게 댓글 달면서도 이제 내 포지션이 맞는지 그 내가 너무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일방적으로 좀 좋게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양방향으로 다 생각을 가져야 돼. 라는 생각으로 제가 일부러 자극적으로 이제 테슬라 망한다 새끼야 정신 차려라고 사실 얘기한 거고요. 그래야지 좀 어글로가 끌려서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니까 뭐 그런 부분은 좀 이제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너그럽게 이해 안 해줘도 뭐 사실 관계는 없고. 올 한 해 동안 작가님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미치셨는데
작가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언론에서는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좀 이런 상황이 좀 많이 불편하시진 않으십니까? 불편하진 않고요. 의도한 바입니다. 그렇습니까? 어그로를 끌어갖고 이 문제를 자꾸 키워야 이게 이제 정권면 안에서 움직여갖고는 이 공매도 문제라든지 이제 정권의 선진화라든지 이런 게 해결이 안 돼요. 병을 자꾸 이제 드러내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병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고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의견이 수렴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꾸 기사화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기사하고 만들 때 그냥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조근조근 얘기하면 그 기사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예. 그래서 일부러 좀 어그로를 끌어갖고 테슬라가 앞으로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네가 생각했던 것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만큼 이제 성장성이 많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점잖하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망할 거야 이 새끼야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진짜 그럴라다 한 번이나 생각이라고 하지. 그 악플도 좀 달고 3,500개 달리니까 보고 이제 또 180만 조회수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그 제가 막말하고 하는 게 그 막말하고 자꾸 해야 그래야 자꾸 기사화되고 이게 이제 이슈화돼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래야지 이게 이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는 이제 공매도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얼마 전에 모 증권사 앞에서 모 애널리스트 피켓 관련된 이슈가 좀 하나 있었는데 작가님의 팬클럽 분들께서 좀 행동으로 좀 보여주시는데 이런 분들에게 그거는 이제 좀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게 이제 보면 출근 시간 아니고 1시였다. 오후 1시 오후 누가 1시였습니까? 출근하냐고. 세미나 가던 길이었을 거예요. 아니 애가 좀 저 나이도 한 30 넘은 것 같은데 좀 그 정도 나이 되면은 좀 머리에 좀 생각이라는 걸 하고 다녀야 될 거 아니냐고. 아니 그 신한증권 앞에서 이제 여의도 공매도 세력도 물러나라 데모하고 있으면 네가 알아서 당연히 피해가야지. 왜 그 앞에 지나가서 거기서 붙들리고 그하고 있냐고 진짜. 당연히 욕하지. 지나가면 막 데모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사자가 그분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니었고 모여있는데 그 옆에 지나갔다니까. 사람들 모였으면 돌아가야지. 그거를 그 앞을 지나가냐고. 그래서 이제 뭐 폭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폭언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매국노라서 매국노라고 얘기했고 애널리스트가 돈 받고 그 리포트 썼는지가 궁금하니까 야 너 돈 받고 리포트 썼냐 물어봤고 질문한 거니까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폭행이라고 하는 거는 딴 물리적 충돌은 전혀 없었고요. 얘기 안 하고 지나가니까 말 좀 해라 내 묻는 질문에 하고 가방을 잡았어요. 아니 가방 잡은 게 무슨 폭행이냐고. 가방을 뺏어갖고 저기 대가리를 찍어서 대가리에 피가 나야 폭행이지.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렇게 함부로 사실을 왜곡해서 기사 쓰면 안 됩니다. 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따로 있으십니까? 올해 진짜 너무 감사했고요. 이제 덕분에 이제 제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 많이 도와주셔갖고 사실은 이제 되게 고맙고 해서 그 뭐랄까 이제 한 분 한 분 다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사실 그래야지 사실 인지상정인데 그게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끝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모르는 사이여야 그래야지 이제 특권 카르텔 이쪽에서 이제 사회적인 힘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코지할 수 있는 사실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내져 봐야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일부러 거리를 자꾸 두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너무 서운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뭐 지금 하시는 대로 열심히 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역할 때문에 여의도 정권 문화가 사실 많이 바뀌고 있고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이제 중요한 작용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에 이제 자부심을 갖고 지금처럼 또 계속 열심히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작은 파도가 항상 큰 드리겠습니다. 파도를 만드는 법이죠. 예. 2차 전지가 올 한 해 초반부터 해서 좀 굉장한 상승세를 보인 데 있어서 작가님께서 이제 배터리에 관련된 것들을 정말 많이 알려주셨고 단순히 그냥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내실 있는 투자가 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작가님의 비중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9할 했죠. 예, 제가 한 9할을 한 것 같습니다. 아내들 다 쳐놀고 자기 그 안위를 걱정해가지고 그 힘센 애들한테 찍소리 못 하고 있을 때 혼자서 제가 이제 많은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 아마 그걸 한번 죽여봐라. 뭐 이런 심정으로 혼자 이제 짱 뚫리고 열심히 싸운 결과 진짜 많이 바뀐 거니까 제가 9할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확실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차전지 제외하고 국내 증시에서 어떤 업종에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성장세가 있어야 돼요. 역시 지금 분기 실적 계속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수년 동안에 이제 좀 분기 실적 추이를 쭉 보면 지금 성장세가 어떤지가 쭉 나오는데 확실히 K-팝하고 아까 이제 그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되게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제가 1월달 쯤에 한번 좀 시간을 내서 K-팝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대로 쭉 설명해드리는 이제 젊으신 분들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1월달에 저희 방송에 한 번 더 출연해 주시는 겁니까? K-팝을 제가 애널리스트보다 내가 K-팝이 얼마나 정통했는지 당신들한테 내가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이제 분석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연초에 K-팝 얘기는 재밌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자리 한번 만들어주시면 제가 이제 PPT 자료 잘 만들어갖고 젊은 분들이 또 많이 보시는 거니까 한번 제가 한번 좀 브리핑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갖도록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올해는 이제 이렇게 12월 달이 마무리가 돼가려고 하는데 내년 2024년도 내년도 우리 작가님께서 또 생각하시는 뭐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게 좀 따로 있으신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고3들 가르치는 수능하고는 또 별개의 학문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또 해주게 되면 확실히 체계적으로 좀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되게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점이 크시죠. 증권 쪽에서 경험이 있으시니까. 현장감들이 있으시니까. 애널리스트 해보고 지점 영업도 제가 해보고 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밥벌이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여의도 증권 카르텔 뭐 그러니까 여의도 증권 문화를 좀 선진하는. 제가 2차전지 IR하고 하면서 여의도 쪽하고 이렇게 보니까 비교가 너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전지 쪽 사람들은 되게 이제 잠바떼기 있고 이제 별볼 없는 것 하지만 세계적인 기술력으로 세계를 호령하고. 여의도 쪽 애들은 이제 막 양복 입고 쫙 빼고 다니고 이제 머리 저기 그 포마드 발라갖고 이제 실력은 개뿔도 없고 이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의도 실력 없는 건 옛날부터 없었는데 제가 다닐 때보다 더 없어진 것 같아요. 10년, 20년 비해서 점점 더 퇴보하는 것 같아서 여의도를 좀 더 이제 증권을 좀 선진화시킬 수 있는 금융을 좀 산업을 좀 선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좀 이제 사회적인 활동도 같이 좀 병행하면서 그 양쪽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내년에도 엄청 바쁘시겠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도 있고 또 사회적인 목표도 있고 양쪽으로 다 움직이시려면 그렇게 한번 가볼까 하고 큰 틀만 잡아놓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는 건 없습니다. 작가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에 많은 팬분들이 워낙 있으시니까 뭐 이제 우리 용재 대표님을 포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고 계셔갖고 이제 그 도와주시는 분들 덕분에 진짜 뭐 저 혼자야 뭐 되게 미약하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저는 역사를 바꾸는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 다행스럽고. 대한민국 금융이 저도 뭐 17살 때부터 주식을 시작했지만 지난 20년간 바뀐 게 없어요. 정말로. 더 나빠졌어요. 진짜. 그거 더 정보화 시대가 있고 기술은 발전했는데 지금 보면 퇴보하는 정도가 정말 그 지금 그 문제되고 있는 홍콩 HLS 같은 그것도 지금 뭐 터지기 일부 직전인데 지금 이제 와서 뭘 그거를 또 한다가 참 보면 깝깝합니다. 진짜. 그거 몇 년 전에 또 ELS 문제 한 번 더 있었잖아요. 2018년, 19년인가? 그때도 한 번 크게 물어주고 뭐 난리 나면 있었는데 그거 지금 다시 재현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증권사 영업 직원이었는데 그때는 하이닉스를 갖고 이제 그 ELS를 만들어 갖고 그게 지금처럼 몇 조 터졌어요. 그때도. 근데 ELS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없어야 됩니다.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야 됩니다. 너무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게 결국은 수익 구조가 이제 이게 맞대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박하는 거예요. 개인이 벌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옵션을 만든 애들이 ELS 상품을 만든 애들이 버는 건데 ELS 만든 애들 다 외국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8조 터지면 그 돈이 외국에 8조 간다는 겁니다. 증권사는 뭐 아니야? 그 중간에서 구신을 뜯어먹어요. 보통 수수료 한 2, 3% 뜯어먹거든요. 그럼 8조면은 2천억 정도. 얘가 먹든 증권사는 한 2천억 무조건 먹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 뜯어먹는 재미에 개인들 돈을 다 탈탈 털어갖고 외국으로 이전시키는 역할을 사실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꼭 보면 그리고 ELS 펀드 가입자들을 보게 되면 다 60대, 70대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을 꼬셔가지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정말. 그런데 뭐 금융 선진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나라에서? 그 진짜 금융감독원에서 그 ELS는 앞으로 영영 못 팔겠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은행에서는 은행을 떠나갖고 그거 좀 더 하자면 나이 60 넘으면 ELS는 절대 못 팔게. 은행하고
60대 이상은 절대 못 팔고. 아,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예, 마치 예, 예. 원금 보장이 되는 것처럼 다 얘기해놓고 팔아놓고. 그 파는 사람도 사실은 예. 팔고 싶어서 파는 것도 그렇죠. 아니라니까. 위에서 예, 판매 할당 실적 주니까. 나오라고 하니까. 예, 예. 지점별 할당 주고 지점에서 이제 직원들 다 불러서 야 너 얼마 팔 거야 이렇게 물어서 이제 안 맞추면 월급 안 나오니까. 아, 그 진짜 그 환멸 느낀다니까요. 양심 팔아야 되니까. 맞죠. 아닌 거 뻔히 알면서도 해야 되니까. 예. 그거 옛날에 제가 얘기 들었던 게, 저기, 은행 쪽에 이제 그 비슷한 거를 팔았어요. 팔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폭인 거야. 수억을 날렸는데 조폭이 너 나와라. 가니까 패갖고 불구가 됐어요. 목숨을 거나요, 진짜로. 아, 이게 뭡니까, 진짜. 잘못된 겁니다, 진짜. 예. 예. 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좀 바뀌어졌으면 너무 예. 좋겠습니다. 예, 잠깐. 예. 아, 오늘도 예. 너무나 긴 시간 아, 많은 예, 질문에 답변 드려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별 말씀입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예. 네. 그 제가 저기 어글로 끌려고 테슬라 망한다 그래갖고. 그만큼 경각심을 좀 갖고 예, 예, 보라는 뜻이니까. 예, 예. 좀 이제 예. 처음에 좀 인상이 안 좋았을 텐데 이제 오늘 제가 그때는 왜 그런 말씀 드렸는지 오늘 이제 자세하게 좀 또 말씀드렸으니까 네, 네. 좀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너그럽게 이해 안 해주셔도 사실 상관없고요. 뭐 어쩌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한 거고요. 좀 뭐랄까 매를 좀 욕을 좀 번 얘기지만 이거는 좀 해야 될 필요는 꼭 있겠다 싶어서 사실 그때 말씀드렸던 거고. 하여튼 앞으로 좀 이제 젊으신 분들하고도 저는 좀 친하게 지내고 네. 싶고 이제 1월 달에 그 네. K-팝 얘기 네. 갖고 좀 이제 재밌게 제가 다시 한번 네. 찾아오려고 하니 아, 너무 예. 감사합니다. 그때 한번 좀 네. 다시 좀 재밌게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좀 아셔야 되는 게 원래 주식과 관련된 또 경제와 관련된 유튜버들은 항상 욕을 얻어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가 여러분들 잘 되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해주고 뭔가를 좀 진실을 알리고 서포트를 해주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안 되라! 우리가 기관이 돼서 기관 편을 들어줘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알아두시고 예. 나와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예, 그러니까 이제 염땡땡 씨 같은 케이스는 악플 많이 다세요. 그래서 그런 악플 달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 갖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서 여러분들 오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당연히 악플 많이 달아야 되는 거고 특히 3땡땡 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이해관계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지 그렇죠. 아니면은 진짜 자기 진심을 갖고 얘기하는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은 기르셔야죠. 그래서 이제 진짜 좋은 뜻으로 사심과 편견 없이 얘기했는데 그게 뭐 나중에 결과는 틀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는 이제 좀 이해해 주셔야죠. 이해하고 조금 이제 악플의 톤을 조금 줄여서 좀 달고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자,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좋은 시간을 또 가져보고 작가님에게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투자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시간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